설령 이제 중간고사 때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부교재만 파면, 그리고 부교재에 있는 킬러 문제만 빠른 풀이법을 익힌다면은 충분히 기말고사 때 그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이 좀 보여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부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유리입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범위는 함수까지 나와가지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대체적으로 개념 수업과 심화 수업을 이렇게 병행으로 나가는데 심화 수업을 더 빨리 나가고 개념 수업은 천천히 나가서 없이는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만점자가 대폭 줄었어요. 올해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고 만점자도 6명 정도로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말을 대비할 때도 모의고사 기출, 부교재 중심인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중간고사를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매년 그랬지만 기말고사에 도형 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기본적으로 더 어려워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중간고사의 난이도랑 비슷하게 이제 시험을 낸다면은 훨씬 더 중간고 때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중간고사는 대수,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단원이었고 기말고사는 이제 그림, 도형 이런 쪽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친 아이들이 또 기말에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좀 잘 쳤다고 하더라도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간고사 때 조금 그래도 내가 3등급 이내에 들었어 1, 2등급이야 라고 하는 애들은 오히려 좀 수학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수록 조금 더 기말고사에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치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평균은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평균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난이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점자가 이제 6명이 나왔고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고 1등급이 이제 14등까지인데 아마 만점자를 포함하여 한 개 틀린 아이 정도까지가 1등급 컷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은 여전히 높아요. 시험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개 정도 틀리면 아마 2등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보시면은 그냥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선생님들이 공부 방향은 중요한 부분은 많이 그리고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많이 이렇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킬러 문제도 함수 워낙 중요한 파트인 함수에서 이렇게 나와서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아이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 즉 10분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딱 15번까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16번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로 16번부터 서술형까지 9문제가 아이들이 힘들었다고 하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쉬운 문제 비중은 줄고 어려운 문제 비중이 늘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번까지는 애들 말 들어보면은 한 뭐 10분 만에 풀었다, 12분 만에 풀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6번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풀었다. 그래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재원생도 그렇지만 이 어려운 문제는 다 맞았대요. 이 어려운 문제는. 그런데 이 15번 중에 10분 동안에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야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심어놓은 실수하는 포인트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한 개 틀린 애들도 대부분 보면은 저 앞쪽에서 틀렸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말이 바뀌어있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어 넘어가야지 아깝잖아요. 어려운 문제 다 맞춰놓고 앞에서 이렇게 틀려서 등급이 확 떨어진 게 아쉬워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별로는 이제 난이도 하 문제 1, 2, 3번까지는 되게 쉬웠고 그리고 15번까지가 난이도 중난이도로 그냥 이거는 뭐 기본 정도의 수업만을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5번까지를 얼마 만에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5번까지 만약에 뭐 20분이 넘어간다. 이렇게
천천히 푼다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은 아마 손도 못 댔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니까 풀 수 있는 문제더라도 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번에서 15번까지는 학교에서 10분 만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이 1번부터 15번까지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수업으로 H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임어택 테스트라고 딱 10분에서 15분 동안에 20문제를 풀고 이제 얼마만큼 풀었는지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는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들이 다 풀 수 있는데 그냥 풀어라고 주기보다는 요 문제가 나오면 이 포인트를 짚고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를 바꿔서 함정을 파놓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봐. 그래서 낮은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이지만 여기서 충분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4점, 3.6점이라는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부터 24번까지는 말 그대로 심화 유형이었고 여기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모의고사에 30문제 중에 킬러 문제가 한 3개 정도로 뽑히거든요. 29번, 30번, 21번 이렇게 뽑히는데 거의 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로 9문제를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시간이 100분이거든요. 근데 내신은 50분이잖아요. 50분 동안에 그 모의고사 킬러 문제 9개를 모아놓은 거를 아이들이 다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시간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풀었을 건데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몇 개는 포기해야 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문제 서술형 10점짜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객관식에 비해서 좀 배점이 좀 있는 편이고 이 서술형을 쓰는데도 시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좀 쓰는 훈련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풀 수 있느냐보다는 여기서도 역시나 빠른 풀이법을 연습을 해야지 나 이거 풀 수 있고 이거 푸는 방법 알아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는 A 클래스 저녁 시간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KAT라고 킬러 문제를 모아놓은 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는 4문제를 딱 줘요.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 혹시 오류가 없는지 너무 쓸데없는 게 들어가진 않는지 여기서 여기로 점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고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그래도 5분 안에는 풀어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훈련을 하고 있고 이쪽은 제가 주도하는 수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게 23번으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게 부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긴 해요. 부교재 문제를 좀 변형을 한 문제라 아이들이 아마 풀이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풀이 방법이 워낙 길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다면 이 풀이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부교재에 한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700문제가 부교재에 있으니까 그거를 아이 혼자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풀이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이제 700문제 그중에 어려운 문제가 한 반이라면은 모든 문제는 이렇게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푸는 방법을 아이들이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9문제가 충분히 부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고 물론 난이도는 어렵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서형 중간고사 때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부교재만 타면 부교재에 있는 킬러 문제만 빠른 풀이법을 익힌다면은 충분히 기말고사 때 그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이 좀 보여서 둘로 나누어서 15번까지는 빨리 푸는 훈련을 하고 킬러 문제는 무조건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중심으로 풀 수 있다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간략하게 푸는지를 딱 체크를 해놓으면은 기말고사 대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 시간에 하는 H 클래스에서는 타임어택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킬러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인가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애들이 오면은 그래도 제잘제잘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수학 얘기도 하고 국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어머님들한테는 말을 안 한다고 하시지만 학원에 와서는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학원이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워낙 아이들이 잘하니까 그런 공간으로 이 분당 미탐을 아이들이 충분히 힘을 얻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칠 거고요. 수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